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소식입니다. 6.25 전쟁 당시 소총 한 자루 만들지 못했던 우리나라가 이제는 세계 10대 방위산업 강국이 됐습니다. 국내 방위산업의 중심은 방산 수출 80% 이상을 차지하는 경남인데요. 경남 방위산업의 현 주소와 앞으로의 과제를 짚어봅니다. 천현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10월 창원을 떠난 K2 전차. 50여일 뒤 폴란드에 도착해 이미 전력화됐습니다. 지금까지 20여 대가 갔고 향후 1000대까지 수출할 예정입니다. K9 자주포는 1200문, 한국항공우주산업의 FA-50 경공격기는 48대 수출 예정입니다. 지난달에는 추가로 말레이시아와 1조 2천억 원 규모 FA-50 수출 최종 계약이 이루어졌습니다. 모두 경남 방산 제품입니다. 최상급 성능에 가격과 후속 군수 지원이 유리하고 신속한 납품이 국제적으로 통한 것입니다. 세계적인 군비 팽창 정책하고 맞물리면서 한동안은 계속 경남 방산도 성장할 수밖에 없는 국면에 이제 접어들었고요.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 방산 수출은 173억 달러로 세계 9위 방산 수출국에 올랐습니다. 올해는 200억 달러 수출을 목표로 이탈리아와 영국을 바짝 추격합니다. 한국 방산 수출액의 82%는 경남이 차지합니다. 경남에서는 기갑과 항공전력뿐 아니라 미사일과 구축함, 잠수함까지 생산합니다. 양적인 성장을 이뤄낸 경남의 방위산업은 지금부터는 구조를 고도화하는 것이 최대 과제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방위산업 부품의 연구 개발 기능을 경남에 두어야 합니다. 육해공 방산 제품의 국산화율은 60% 안팎, 연구 개발의 여지가 많고 좋은 일자리도 만듭니다. 경상남도는 국방기술 품질원에 이어 방산부품연구원의 경남 유치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산업기본계획에 방위산업이 포함이 되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상에 국가 첨단 전략산업에 포함시켜서 투자를 많이 활성화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경남에는 세계 100대 방산기업 2곳과 완성체계업체 6곳이 있고 협력업체는 450여 곳에 이릅니다. 여기에 방산 클러스터와 방산 국가산업단지까지 추진되며 경남은 세계 방위산업의 중심으로 도약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천현수입니다. 국비와 지방비 50억 원을 들여 개장한 통영 가상현실 체험관이 개관 3년 만에 폐관 위기에 놓였습니다. 이용객 수가 거의 없어 날이 갈수록 적자만 쌓이는데 국비 공모 사업이다 보니 폐관조차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김민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비 등 50억 원을 투입해 2020년 개장한 가상현실 체험관입니다. 삼도수군 통제영과 소멸물도 등 통영 명소를 활용한 11개 가상현실 체험 프로그램이 운영됐습니다. 올해로 개관 3년째, 체험을 위한 장비들이 비닐로 뒤덮였고 유리문도 굳게 닫혀 있습니다. 옛 향토 역사관을 활용해 만든 통영 VR존입니다. 이곳은 올해 1월부터 6개월간 임시 휴관 중입니다. 지난 3년 동안 이곳을 다녀간 관람객은 연 5천 명, 하루 평균 20명도 되지 않습니다. 개관 당시 예상 관람객 10만 명의 5%도 되지 않았습니다. 인건비와 전기료 등 유지비가 늘면서 3억 원의 적자가 쌓였습니다. 결국 임시 휴관과 함께 경영 개선을 위한 진단에 들어갔습니다. 저희들이 계획했던 관광객들보다는 훨씬 이용객이 작았습니다. 핫한 아이템이었는데 그게 근데 이렇게 빨리 단시간에 식어버릴 거라고. 외부 용역업체는 장기적으로는 시설 유지가 어려울 것으로 보고 폐관 뒤 다른 용도로 활용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문제는 당장 폐관조차 쉽지 않다는 겁니다. 정부 공모 사업으로 놀이시설 내구 연한 기준인 평균 5년을 다 채우지 못할 경우 해당 시설에 지원된 국비를 반환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공모 사업을 할 때 좀 더 많이 검토를 해서 시비도 조금 전략을 하고 또 반드시 필요한 곳에 시비가 들어갈 수 있도록. 통영시는 폐관이 가능한 2025년 전까지 적자폭을 최소화할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민지입니다. 정부가 최근 제철 관련 산업만 입주할 수 있는 전남 포스코 광양제철소 터 일부에
신산업 유치가 가능하도록 규제 완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근 하동군은 정부의 규제 완화로 피해가 예상된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정인지 박기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남 포스코 광양제철소 동쪽 거대한 호수 형태의 동호안입니다. 산업입지법에 따라 제철 관련 산업으로 용도가 묶여 1989년 이후 사실상 방치돼 있었는데 최근 대규모 투자의 길이 열렸습니다. 지난 4월 한덕수 국무총리가 현장을 방문해 규제 완화를 시사했고 많은 또 고용을 창출하는 그러한 프로젝트에 정부로서도 최대한 포스코가 편안하게 이 일을 추진할 수 있도록 포스코는 10년 동안 2차 전지 등 신산업 분야에 4조 4천억 원의 투자 계획을 내놨습니다. 그러나 광양제철소와 섬진강을 사이에 둔 하동군은 규제 완화에 따른 피해가 우려된다며 최근 포스코 측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하동군은 광양제철소로 인해 국민들이 이미 대기와 수질 등 환경 피해를 호소하고 있고 2년 전 사회적 공원 촉구 건의문에도 포스코 측이 아무런 대책을 제시하지 않았다고 적었습니다. 상생 방안을 마련하지 않으면 국민들의 집단 행동이 예상된다고도 했습니다. 하동군이 우려하는 대목은 또 있습니다. 동호안은 갈사 산업단지에서 보일 정도로 아주 가깝습니다. 차를 타고 10분 정도면 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전남 동호안에 대규모 투자가 이루어지면 20년째 표류 중인 인근 하동 갈사 산단에 기업 유치가 어려워지고 투자 심리도 위축된다는 겁니다. 하동군은 동반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는 상생 방안을 찾자며 하동군수와 포스코 사장의 면담을 공식 요청했습니다. 또 하동군 의회도 관련 건의문 채택을 검토합니다. 이에 대해 포스코 측은 규제 완화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상생 방안 논의는 시기상조라고 취재진에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KBS 뉴스 박기훈입니다. 오늘도 낮 더위는 계속해서 이어지겠습니다. 창원의 한낮 기온 24도를 보였던 어제와 달리 오늘은 28도까지 오르면서 덥겠는데요. 창녕의 낮 기온도 31도까지 오르는 등 당분간 별다른 비 소식 없이 초여름 더위는 계속되겠습니다. 한편 맑은 하늘에 볕이 내리쬐면서 우리 지역의 자외선 지수가 매우 높은 단계까지 오르겠는데요. 볕이 강한 낮 시간대에는 장시간 야외 활동은 피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지역은 고기압의 가장자리에서 막다가 차차 구름 많아지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 단계 예상됩니다. 자세한 지역별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기온 창원이 21도, 함안이 19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창녕이 31도, 함안이 29도 예상됩니다. 서부 지역도 진주가 20도, 거창시 8도로 출발하고 있고요. 한낮에는 합천이 31도, 산청 29도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먼 바다를 중심으로 최고 1.5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이번 주는 고기압의 가장자리에서 비교적 맑은 날이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창원시가 당초 예산 대비 11.8%, 4,367억 원 들린 1차 추가 경정 예산안을 창원시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분야별 증가 내역은 장애인 활동 지원비 등 사회복지 분야가 1,000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 등 교통물류 660억 원, 전기차 민간 보급 등 환경 분야 560억 원, 산업경제 분야 440억 원 등입니다. 장애인이 휠체어에 오른 채 탈 수 있는 휠체어 그네가 10년 만에 안전기준이 마련돼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휠체어 그네의 안전기준을 마련해 다음 달 고시할 예정입니다. 휠체어 그네는 성악가 조수미 씨가 2014년부터 기증하기 시작했고 경남에는 2017년 김해은혜학교 등 4곳에 설치됐습니다. 김해시의회가 주민과 환경단체가 반대한 갈등 유발 시설 사전 고지 조례를 3달 만에 다시 개정합니다. 김해시의회 김유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은 아파트나 10가구 이상 주택이 있는 지역에 축사가 들어올 경우 주민에게 이를 사전에 알리는 것으로 돼지나 개 축사는 2,000m, 닭과 오리 축사는 1,600m, 소 축사는 800m로 거리를 세분화합니다. 사전 고지 방법도 기존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외에도 주민에게 문자 메시지로 알리도록 했습니다.
통영시가 낚싯배 사업장과 바다 화장실 등 항포구 해양시설물에도 주소를 부여하는 사업을 추진합니다. 이번 사업은 행정안전부 주소체계 고도화 사업 공모에 선정돼 국비 3천만 원이 지원되며 항포구 해양시설물에 주소를 부여해 위치 정보를 세분화하는 것입니다. 통영시는 해양시설 주소 부여로 안전사고 발생 때 정확한 위치 정보 전달이 가능하고 택배 수령 불편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촌협약 공모사업에서 경남은 창원과 진주, 의령과 함양 4곳이 선정됐습니다. 이번 사업으로 창원시는 321억 원, 진주시는 480억 원, 의령구는 348억 원, 함양구는 396억 원의 사업비를 각각 확보해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과 기초생활 거점 사업 등을 진행합니다. 농촌협약 공모사업은 중앙과 지방정부가 정책 협력으로 농촌 활성화를 추진하는 것으로 2020년부터 새로 도입된 제도입니다. B&K 경남은행이 2019년 이후 4년 만에 신입 행원 20명을 채용했습니다. 경남은행은 최근 업무 디지털화와 시중 점포 영업점 축소로 신입 행원 채용을 중단했다가 올해부터 청년 일자리 마련을 위해 채용을 재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남은행의 이번 채용은 35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으며 하반기에도 추가 채용이 예정돼 있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